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세법 기초 강의 제2강인데요. 오늘은 등록면허세를 여러분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 등록면허세인데요. 등기 등록할 때 내는 세금인데, 과거에 등록세와 면허세가 합쳐져서 이름이 등록면허세가 되는데요. 면허에 관련된 건 거의 세금이 안 나옵니다. 이게 등기 등록할 때 이제 재산에 대한 권리를 등기 등록할 때 내는 세금인데요. 그러면 등록세의 납세의무자는 누구냐? 등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냐? 등기 등록을 받는 자죠. 그죠? 재산권이라는 게 뭐죠? 재산에 대한 권리죠. 권리, 재산권. 권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이 주는 힘을 권리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납세 의무자, 등기 등록을 받는 자, 재산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등기 등록을 받는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사실상 취득자였죠. 등록세 납세 의무자는 등기 등록을 받는 자, 재산권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등기 등록을 받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세 대상은 뭐냐? 과세 대상. 과세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과세가 되는 목적물이죠. 과세가 되는 목적물인데 어떤 것들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민법 시간에 배우는데 이런 게 있어요. 지상권이라는 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근저당권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지상권이라는 게 민법에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질 수도 있고 나무를 심을 수도 있는 권리가 지상권입니다. 지역권이라는 것은 타인의 토지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토지를 받고 다닐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받고 다닐 수 있는 권리가 지역권입니다.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부동산에다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전세권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러한 지상권과 지역권과 전세권을 우리는 사용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용익 물건이라고 합니다. 용익.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물건이 용익 물건. 나중에 민법 시간에서 물건법에서 자세하게 공부합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리고 우리가 은행에다가 담보물을 제공하고 돈을 빌려오게 되면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금융기관에다가 담보물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오게 되면 은행에서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는 거지요. 이때 등록면허세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등기등록을 받는 자인데, 지상권은 뭐냐? 지상권자가 되겠죠. 권자. 지역권은 지역권자, 전세권은 전세권자, 저당권은 저당권자입니다. 그러니까 등기 등록을 받는 그 권리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과세 대상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만 있는 게 아니라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 우리가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할 때도 등록 면허세를 내게 되는데요. 주로 과세 대상 공부하는 게 이런 겁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 주로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여러분,
가등기를 하고 가처분을 하고 가압류를 하는 것은 채권자가 어떠한 채권을 보존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나중에 자세하게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 등록면허세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기할 때 내는 것이 등록면허세가 되는구나. 이 정도만 아시고요. 세 번째, 과세 표준이죠. 얼마를 기준으로 세금 매기느냐? how? 그러면 등록면허세의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 등기 등록을 받는 자. 등록면허세의 과세 대상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등록면허세의 과세 표준은 얼마냐? 그러니까 과세 표준은 세법 규정에 의해서 세금을 산출하는데 기초가 되는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지상권은 과표가 뭐냐? 부동산 가액입니다. 타인의 토지 위에 지상정착물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인데 부동산 가액이 되겠고, 지역권은 요역지 가액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요역지 가액. 요역지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자세하게 배우겠는데, 요역지라고 하는 것은 남의 땅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를 요역지라고 합니다.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 요역지.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가 이런 도로가 있는데요. 이런 땅이 있고 이런 땅이 있는데 제 땅은 이런 겁니다. 이 땅입니다. 그러면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남의 땅을 이용해서 남의 땅을 받고 들어가 가지고 내 땅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땅, 이것이 바로 요역지입니다. 그러니까 내 땅을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남의 땅을 받고 다닐 수 있는 권리가 이게 지역권이에요. 그러면 지역권은 과표가 뭐가 되느냐? 요역지 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입니다. 이게 요역지입니다. 이게 내 땅, 이게 내 땅. 예. 그리고 남의 땅을 받고 다닐 수 있는 거니까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는 요역지,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는 승역지, 요역지의 반대는 승역지인데요. 하여튼 오늘 여러분 요역지는 지역권은 과표가 요역지 가액이고 전세권은 전세 금액이 됩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근저당권 설정하고 돈 빌려올 때는 등록면허세 과표가 채권 금액입니다. 채권 금액. 자, 오늘은 이 정도. 지상권은 부동산 가액이 과표가 된다. 지역권은 요역지 가액이 된다. 요역지라고 하는 것은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입니다.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 그리고 전세권은 전세 금액이 되겠고요. 그리고 저당권은 채권 금액이 된다. 이렇게. 아주 중요하지요? 지상권은 부동산 가액, 지역권은 요역지 가액, 전세권은 전세 금액, 저당권은 채권 금액, 이런 것들이 과세 표준이 되겠고요. 네 번째, 세율입니다. 등록면허세 세율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것들이 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이런 것들은 세율이 1000분의 2가 됩니다. 0.2%. 1000분의 2.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그리고 가등기라는 게 있고요. 가압류가 있고요. 가처분. 또 경매 신청. 또 임차권도 있어요. 임차권. 임차권은 이거는 하나의 채권인데요. 임차권, 여러분 세입자가 임차인이잖아요. 임대인에게 보증금 1억을 주고 들어갔습니다. 그게 바로 임차권이에요. 전세 등기 안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2년 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게 되면은 법원에 가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서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권을 등기 안 하면 세금 안 냅니다. 전세권도 등기 안 하면 등록면허세 안 냅니다. 전세권 등기하고 임차권 등기를 한다면 등록면허세를 내게 되는데요. 원래 이 등록면허세는 9가지가 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 이런 거 할 때 등록 면허세를 내게 되는데요. 등록 면허세의 세율은 1000분의 2가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두 문제 나오는데요. 자, 여기 나왔네요. 과세 요건 나왔죠. 누가 세금 내느냐? 납세 의무자. 무엇에 대해서 세금 내느냐? 과세 표준. 과세 대상. 얼마를 기준으로 매기느냐? 과세 표준. 몇 프로의 세금 내느냐? 세율. 자, 오늘 등록면허세 간단하게 해봤는데요. 등기 등록을 받는 자. 무엇을 등기하느냐? 과세 대상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9가지를 공부했고요. 과세 표준 공부했고요. 몇 프로 세금 내느냐? 세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가등기 같은 거는 과세 표준이 부동산가액이고요. 가압류, 가처분, 이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은 다 과표가 채권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시요. 가등기는 이 과세 표준이 부동산가액이 되겠고요. 가압류와 가처분과 경매 신청, 그리고 여기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은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이 채권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등록면허세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를 들어봤다는데도 크나큰 의의가 있겠고요. 이러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러한 것들은 민법 시간에 용익,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이러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사용 가치가 있다라고 민법 시간에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재산세 편을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